이번엔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많이 지루했나요? 오늘 좀 편하게 한다면서 너무 빡시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교정관계 법령 쪽에서 분류심사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보면 예부 전문가의 상담 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소장은 수용자의 교합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예부 전문가로 하여금 수용자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 또는 생활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용자 취업, 알선 또 협의 교구 등을 두도록 시행령에는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에 관한 협의 기구를 둘 수 있다. 방금 말한 제1항의 협의국의 조직 운영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일선기관에 제가 장일 때는 제가 취업위원회 회장이 되고 예부의 그 위원이 부회장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이 시간에는 분류심사에 관한 내용. 이런 식의 강의 방법이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 강의 평가에 보니까 준비는 되는데 상당히 불편함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제가 좀 노력을 더 해볼게요. 잘 해보도록. 그리고 수업 진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분류심사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수업 주간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지만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분류심사.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심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과목은. 분류심사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심사, 물론 그 의의나 방법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관계 법령에 좀 충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9조에는 분류심사라고 두고 있어요. 일단 제가 분류심사 관계 법령과 그 시행 규칙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59조 분류심사 제1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 이걸 분류심사를 한다. 분류심사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일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 해야 한다. 이걸 분류심사를 한다고 돼. 분류심사의 의의를 아예 적어놓은 거죠. 다만 집행할 혐기가 짧거나 통상은 3개월 이내 정도밖에 처우할 기간이 없다 이러면은 제자로 둬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처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2항 수용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바로 확정됐을 때, 지금 뒤에 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신입심사예요. 처음에 하는 그런 위하여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형기 동안에 하는 거 이걸 정기 재심사라고 그래요. 그냥 재심사. 이제 필요시 외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 부정기 재심사 이러겠죠. 수용 그 밖에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상벌 또는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 처우 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신입심사와 재심사, 그리고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 필요시 재심사라고도 해요. 제3항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 지능, 적성검사, 그 밖에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걸 분류심사에서 특별히 분류검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4항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고위험성 범죄자, 특히 연쇄살인범 등 할 때 외부 전문가가 와서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5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이라 그러죠. 그 규칙. 지침이 아니고 규칙. 분류심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하나, 제 60조 사항인데, 이송, 어디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 등 그랬습니다. A라는 교도소에서 있다가 B라는 과도소로 옮겼다. 이런 경우들은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수용 조절, 그래서 한 교도소가 너무 인원이 많이 과밀 수용이었다. 과다 과밀 수용이다. 그러면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처우 등급이 조정에 의해서 처우를 달리하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이성이 원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독특한 케이스 중 하나는 동부구치소의 경우에 얼마 전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많아지자 청송교도소 등으로 이송을 시켰던 케이스들. 이럴 경우에는 이쪽에 있던 교도소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나갔다 들어온다. 이상한가요? 나갔다 들어온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또다시 다른 형을 받아서 가석방 기간 동안에 재수용됐다. 가석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는 형 집행 정지로 내보냈는데 형 집행 정지를 마치고 들어왔다. 뭐 이런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제 1항은 이렇게 해요.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항 소장은 형 집행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 만료, 형 집행 정지 기간을 정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형 집행 정지란 뭐냐면 수용하기에 곤란한 경우들이 생겨요. 특별히 굉장히 치료를 시설 내에서 하기가 곤란한 경우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형 집행 정지를 하는데 거기 있는 기간과 장소를 특별히 정해서 내보내는데, 그 기간이 만료했거나
또는 그 밖에 정지 사유가 없어져서 재수용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똑같은 경우니까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석방 당시와. 그리고 또 다시 재수용되는 케이스인데요.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행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죠? 가석방을 내보냈는데 다시 수용이 됐어요. 소위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또 받아서 들어왔다. 그러면 지난번에 살던 것에 대한 잔형이 남았잖아요. 5년형을 받았는데 4년 만에 가석방을 나갔어요. 그럴 경우 그러면 1년의 기간이 남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행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을 부여한다. 자, 처우 등급이 S2급에서 나갔어요. 보통은 S1급, S2급에서 가석방을 나가는데 S1급에서 가석방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그 잔형을 집행하는 기간의 등급을 한 등급 낮춰서 부여한다. 그래서 가석방 관리 규정의 어떤 단서를 위반해서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 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제4항은 소장은 형 집행 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겠죠. 이제 그런 처우 등급 또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법령에는 없지만은 관계 이제 시행 규칙상에는 소장은 국제 수용자 이송법에 따라서 A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해는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A국에서 들어온 경우. 범죄 인도 조약에서 우리나라 A국에 살던 수용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경우, 일본 교도소에 있던 사람 우리나라의 경우도 오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일본 교도소에서 생활이 오히려 더 어렵고 만약에 국내 와서 살았을 때 가석방 혜택이 돼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새로 처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교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그 수용자의 수용 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에서 군형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군교도소에 국군교도소, 예전에는 육군교도소였는데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그러니까 A국에서 들어오거나 군에서 이송 경우, 국군교도소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새로 처우 계획을 수립한다. 군에서 이송된 경우, 이 경우 해당 군 교도소로부터 접수된 그 수용자의 수용 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고려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제외나 유예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분류 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인데
제1항에 그런 사항을 뒀어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어 있는데 집행할 형기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언제부터? 집행지휘서가 와야 우리가 수용자로서의 처우가 개시된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형 집행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처우의 의미가 없고 굉장히 어렵겠죠. 분류심사하고 처우하고 하는데 기간이 또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 번째, 구류형이 집행된 사람. 그 사람은 뭐 처우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2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리심사를 유예한다. 이 경우는 제외하는 게 아니고 유예하는 거예요. 질병 등으로 아파있는데 분리심사가 어렵잖아요. 일단 유예해야 되겠죠. 질병 등으로 분리심사가 곤란할 때. 그리고 행정벌을 줘야 될 어떤 사항이 생겼어요. 안에서 광주 위반을 하고 정당한 지시 불이행 같은 거 했을 때 행정벌을 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게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때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까지 유예하는 거죠. 그리고 3호에는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자, 3항은 앞에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징벌 조사 집행 중 또는 아팠을 때 질병 등으로 곤란했을 때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유가 소멸됐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항과 마찬가지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겠죠? 우리 분류심사에 관한 내용은 그 사람의 인성, 행동 특성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관계된 자료들을 전부 봐야 되겠죠. 경찰 조사 자료, 검찰 자료, 판결문 이런 걸 우리가 조사하는 거. 두 번째는 분류 검사를 해야 돼. 주로 심리 검사들. 그다음에 상담, 면접 이런 행동 관찰 등을 통한 전반적인 걸 조사해서 분류 심사를 확정지게 결정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분류 심사에 대한 절차나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